네, 대한민국 요즘 너무 덥습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사는 방법 없을까요? 예, 근데 고통스럽게 사는 분들은 더 덥겠죠? 요즘 우리의 일들은 더 덥고 힘듭니다. 자, 두 번째 방송이네요. 안진걸의 으라차차. 오늘 또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패션 제안. 엣지북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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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북닷컴. 공정한 방송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트렌드 패션 엣지북닷컴.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자, 오늘 으라차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최근에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상가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는 분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스튜디오가 안 보이시겠지만은 꽉 차 계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쫓겨나고 계셔서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분들 오겠다는 거 제가 말려서 지금 현재 6분만 와 계신데 아마 우리 국민TV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카페 글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지금 쫓겨날리게 있는 이선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 좋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이 쫓겨나는 임차 상인들을 보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직접 다른 직업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줄여서 맘상모. 예, 마음이 상한 상인들의 모임으로도 이렇게 아주 몸과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이명희 사무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맘상모 일명 맘상한 상인들의 모임 임명입니다. 예, 마음 편히 장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버린 대한민국 현주소, 을들의 현주소. 그 다음에 아마 이분은 성함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많겠지만 사연은 아주 많이 알려졌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트위터 세계에서도 큰 화제가 됐던 분이죠. 이 새로 들어온 건물주가 저명한 연예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곱창집을 2년도 열심히 해서요. 2년도 안 됐는데 그분이 해필이면 몰아내고 곱창집을 하신다 해서 큰 화제가 됐고 찬반 양로도 막 붙고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신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이름이 재밌습니다.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곱창을 굽고 싶은 서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계속 구우셔야 될 텐데요. 일상. 자, 네네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다음에, 홍대 앞에서, 그 갤러리. 금문화 갤러리. 금문화 갤러리에 헷갈렸습니다. 금문화 갤러리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본인이 지금 직접 피해를 겪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나 많은 예술가들과 주변 상인들 쫓겨나는 걸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에 뛰어드신 금문화 갤러리의 김남균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문화 갤러리 김남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면 아마 우리 청취자들이 아마 오늘부터 롯데그룹 불매운동에 돌입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6개월도 안 돼서 롯데월드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놓여서 무려 30억 가까이 손해를 볼 위기에 놓여 있는 우리 상인들의 모임, 그러니까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임차 상인들의 모임, 수수료 상인들의 모임 이번케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5명이 오고 계시고 또 한 분이 또 좀 이따가 오시면 이렇게 하고 오늘은 스튜디오에 방청객도 계십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국민TV 인기가 나날이 늘어나서 제 뒤에 지금 S대 학생 한 명이 방청도 하고 계시는데 예, 이렇게 좋은 방송을 열어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이 으라차차
힘차고 재밌고 유쾌하게 하고 싶지만 이 사연들이 너무 슬퍼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슬프더라도 유쾌하게 해서 더 힘내서 이 사회를 바꿔보자. 이런 취지의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의 사연부터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선민 대표님부터 한번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예외 조항 제10조이랑 7호 부분에 대한 건데요. 재건축하면 무조건 1년 계약한 사람 1년 만에 쫓겨나고 2년 계약했으면 2년 만에 쫓겨나는 그런 예외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 계약하고 나서 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63억 빌딩 지을 거야. 2달 안에 나가줘. 저희 같은 케이스가 영업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재건축 폭탄을 받은 케이스인데요. 63억 빌딩 짓겠다고 2달 안에 나가달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영업 시작한 지 1년 1개월 만에 재건축 승인을 강서구청 건축과에서 임대 건물주한테 승인까지 내준 상황에서 1년 5개월 만에 내용 증명에 갱신계약 거절 통지를 받았죠. 그리고 1년 10개월 만에 명도소송을 당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명도소송 1심 패소, 2심 항소 접수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변론기일 기다리고 있고요. 헌법소원도 지금 회부가 돼서 변론기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나가라고 했던 그 시기도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데요. 서면상의 계약을 주장하는 그 계약 기간에 끝나자마자 얘기를 들었으면 말을 안 하지만 이들이 악이용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계약되기도 전에 우리 재건축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냥 영업 시작한 지 얼마가 됐든 간에 일단 나가달라고 했을 때 나가주면 자기네들은 편한 거죠. 겁을 먹고 나가주면. 하지만 당연히 누가 나가겠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씩 투자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 회수조차도 안 되고 빚지어서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 삶의 터에서 쫓겨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루 벌어 며칠 사는 상인들인데. 근데 그런 경우에 이들은 이제 안 나가? 그러면 됐어, 그럼 법대로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간의 마음고생입니다. 정말 마음고생, 개고생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하루 견뎌서 장사를 해내는 거거든요. 저희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네, 8개월 만에 갑자기 나가달라. 네, 2달.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우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리고 평생 해보지도 않은 소송을 당하고. 그렇죠. 세상에 해보지도 않은 헌법소원까지 내게 되고. 그렇게 됐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커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던데 그것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예. 나 계속 커피 장사하게 달라. 그렇죠. 눈물 어린 호소를 한 거죠. 예. 2001년 개정 당시, 법이 제정 당시 망쳐놓은 법을,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망쳐놓은 법을 제발 헌법재판관들이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헌법소원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빨리 변론기를 잡아달라 요청을 했었죠. 예. 네, 헌법재판소가 이혼 결정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서 재건축 부분에서, 투자한 만큼의 합리적 보상을 해주거나 아니면 건물이 붕괴될 정도의 위험한 상황 정도가 입증됐을 때만 재건축을 하는 거로 그리고 사유를 엄격하게 하면 그렇죠. 일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한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야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임차 상인들의 생존권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따가 맘상무 이명육장님께서 법 개정 방향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의 정말 억울한 피해자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곱창집의 서윤수 대표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계신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사건은 제가 신사동에 2년 반 전에 5년 계약을, 그러니까 구두상이라고 하는데 구두상이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그러니까 총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200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건물주가 그거면 5년은
이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계약갱신권이 있으니까 이대로 계약을 하자. 일단 그러고 계약을 했었고 그 와중에 이제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그 아시다시피 리쌍으로 건물주가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맨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맨 처음 내용 증명이 왔는데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 그 내용 증명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 증명 계약 갱신 안 하겠으니까 10월달 계약 끝나면 나가라. 그러고 나서 여러 번 연락을 했었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달 이제 계약이 끝나고 종료되고 나서 그 건물주의 대리인들을 만났죠. 연예인이다 보니까 뭐 바쁘니까 뭐 대리인 뭐 변호사도 오고 친구도 오고 막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근데 그 와중에 맨 처음에는 왜 나가냐. 나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장사 좀 하게 해달라. 얘기했더니 자기네 리모델링을 할 거래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하면은 좋은데 리모델링 하면 어차피 당신들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제 세입자들 다시 받을 거 아니냐. 당신들 리모델링 하는 거 다 좋다. 인정한다. 당신들 재산권이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바로 전까지 내가 장사하고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저랑 재계약을 하자. 당신들 돈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하니까 제 임대료 많이 올려주겠다. 진짜 하다못해 지금 맨 마지막에는 2배까지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2배까지 올려주고 진짜 제가 그 전에는 우리가 영업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됐었는데 24시간 해서라도 임대료는 주겠다. 지금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이제 본색을 나타내더라고요. 리모델링은 하긴 하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서 당신들이 장사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야, 니네들 양심이 있냐? 니네들 딴 데서 막창집 하는데 저랑 거의 동종업종, 유사업종인데 그러네요. 막창집을 하는데 니네들 양심이 있냐? 어떻게 니네들 딴 데서 그런 장사를 하면서 날 쫓아낼 생각을 하냐? 이건 그냥 진짜 사적으로 왔다 갔다 얘기했던 건데 그쪽 대리인들한테 그랬어요. 자, 막말 한번 해보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당신들 건대 입구랑 강남역에 막창집 2개 하고 있는데 거기 니네들 가게냐? 니네 건물이냐? 아니래. 자기네들도 임차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말로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건물 사가지고 니네 당신들 법대로 문제 없으니까 니네 나가라 하면은 당신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 상황이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진짜 너무나 그 당시에 쫓겨나는 순간 너무나 피해가 막심하고 그동안 제가 2년 동안 진짜 고생해가지고 하루에 진짜 몸이 부서진다는 표현, 매일같이 진짜 몸이 으스러진다는 표현을 제 몸소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근데 버텨냈어요.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가게거든요. 그쵸. 근데 당신들도 그런 상황 뻔히 여기에 이 정도 상권이면은 권리금이 얼마 들어가고 인테리어가 얼마 들어가고 그런 노력들을 아는 사람들이 단지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자기네들이 임차인일 때는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으면서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임대인이 됐다고 법대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니네 나가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진짜 이 사람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 TV에 나와거나 뭐 이런 거 방송에 나온 거는 이것들은 다 가식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맨 처음에 이전 임대인과 5년 계약한 거 그걸 지켜달라 하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회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뭐 5천만 원 줄게 나가라. 그다음에 또 있다가는 1억 줄게 나가라. 1억이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이거 제안 안 받아들이면 당신은 10원 땡전 없이 그냥 내쫓겠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면서 편지가 리쌍에서 편지가 저한테 보내줘갖고 저도 그 답장을 했죠. 이제 대리인들 만나기 싫다. 당신이랑 직접 만나고 얘기를 하고 싶다. 곱창에 소주 한 잔 먹고 얘기를 하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월 달인가 바로 소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고 지금은 법대로는 안 되니까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고 지금 법이 문제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2조 금액으로 환산 금액으로 갖다가 임차인들 보호 범위를 정해놓은 2조 1항에 이 2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했고 그것도 기각당해가지고 현재는 항소 준비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지금은. 네네. 애 아빠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손주 대표님. 애가 하나 있고 뱃속에 지금 또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5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2년도 안 돼서 쫓겨나면 뭐 환수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사실상 대부분의 금액을 피해를 보고 쫓겨나야 되는. 근데 그 5억 중에 아마 빚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젊으니까 다 전 재산 아니었을 것 같은데 빚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했었고 5년 하면서 모은 돈이랑 퇴직금이랑 다 합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대출도 좀 받았다는 얘기. 다 대출이죠. 다 대출하고. 5천만 원이 재산이고 나머지가 대출로 투자를 한 거군요. 이거는 하여튼 처갓집 쪽에서도 돈을 그 퇴직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갚을까.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뭐 빌린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처갓집 그거래 가지고 참 처갓집 보기 민망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일단 모든 세입자를 보호 대상을 하지만 상가임대차법은 2001년도에 당시 그 못된 정당 한나라당이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보호해줄 필요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치면서 지금은 서울로 3억 원의 이상이다 보증금이 그러면 법 적용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법이 적용되면 5년 동안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 5년도 물론 짧다는 비판이 있지만 그 5년마저도 전혀 재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서울 기준으로 3억 이상이면 여기서 보증금은 전세 흔히들 말하는 그 전세 보증금만 3억이 아니라요. 그 월세를 또 연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규정이 있어서 월세가 1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서 그게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현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월세를 300만 원 냈으면 곱하기 100을 해서 그것이 보증금으로 3억으로 쳐주기 때문에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월세를 약간 건물주로 올려달라 해서 올려줬더니 자기도 모르게 법 적용이 안 되는 그걸 또 악용해서 새 건물주가 나가달라. 알고 떼는데 새 건물주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 근데 그것도 괘씸했는데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고는 이 곱창집을 몰아내고 또 곱창집을 하려고 한다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법이 문제이긴 하지만 새 건물주께서도 좀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는 건지 항소심 때는 어떻게 잘 타협해서 우리 임차 상인이 조금 더 장사를 하고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 없는지 이건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롯데월드 프리미엄몰 뭐 누가 보기에도 뭐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부러움도 사실 것 같은데 지금 길거리에서 날마다 데모를 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시던데 이범계 대표님 뭐 굉장히 점잖고 합리적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일단 돈도 많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롯데월드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롯데월드에 오시면 아이스링크가 있습니다. 이 아이스링크에 한 350평 정도 규모 매장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쇼핑몰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수수료 매장의 형태는 그 대기업 쪽이나 어떤 사측에서 어떤 기본적인 인테리어나 또 어떤 공간을 갖춰놓고 저희가 상품만 들고 가서 장사하는 이런 형태의 매장인데 저희는 좀 특이하게도 그 마르쉐라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대형 그 식당을 저희가 거의 철거부터 또 350평에 대한 전체 기본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까지 저희 자비로 다 투자를 하고 입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롯데월드에 입점하기 전에 이제 수차례의 그 상품팀과 그 임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미팅도 많이 가졌는데요. 저희 상권의 특수성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거다 보니까 여행 패키지 상품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영업 시간이 빠르면 6개월, 정말 그 지인들이나 어떤 인맥이 좋았을 경우에 6개월 정도,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이 지나야 어떤 고객이 안정화가 되고 손님이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그 마케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롯데월드 측에 충분히 저희가 고지를 했고 또 저희 그 영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입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월드나 또 큰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그 임대차 계약 자체가 1년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도 1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저희는 다행스럽게 그 거기까지는 뭐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뭐 재소전 화해조서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재소정 하야조서를 쓰게 되면 기간 내라도 어느덧 이제 기간 끝나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 기간 끝나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되는 이런 좀 그 상당히 좀 그 사회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계약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저희는 이와 이제 유사한 그 여기 입장을 하면 각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 기간 내에라도 어떠한 다른 변동 사항이 있거나 뭐 리뉴얼 계획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조건 없이 나간다는 이런 이제 각서를 쓰게 돼 있는데 그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저희가 입장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법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회의 어떤 그 양심이나 또 어떤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장기간의 영업을 필요로 하는 그 공간을 더군다나 뭐 수십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게 했을 때는 최소한의 그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그 이익 보전이나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최소한 뭐 1년 하고 이걸 1년도 못 하고 쫓겨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철거를 할 당시에도 저희가 작년 2월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도 철거를 어째 롯데에서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때 대표이사님이 바뀌면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당신들이 먼저 철거를 하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오픈을 해라. 그래서 갑작스럽게 뭐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날 인부 수배해 와서 그날 밤부터 철거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게 특히 야간 공사를 이제 강행을 했어야 되는데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낮에 이제 인부들 보통 한 15만 원 정도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야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45만 원씩을 줘야 됩니다. 이게 보통 한 3배 이상의 비용을 들이고 그 어렵게 철거를 하고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오픈할 수 없는 시간을 주더라고. 20일 만에 모든 인테리어 350평을 20일 만에 인테리어 끝내고 다 장사를 하라고 그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건 어느 누가 봐도 불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도면 그리는 데부터 20일 걸립니다. 거기에 대해 아이디어 내고 컨셉 잡고 이런 거 하는데도 충분한 시간이 그 필요한 건데 그걸 공사 기간을 20일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싫어 밤낮으로 뭐 저희도 이제 그 뭐 업체 선정하고 인부 섭외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했는데 도저히 진행을 해도 뭐 20일 안은 오픈이 불가한 상태라 저희가 이제 상품팀에 이제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거 당신도 알다시피 롯데월드에서 공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도 많은 공사 해봤잖냐. 이게 불가능한 거를 하락하는 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기간을 더 줘라. 그랬더니 새로 그때 부임한 그 이동우 씨라고 지금 현 롯데월드 대표이사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현장을 매일 왔습니다. 아침에 딱 오면 벌써 롯데월드 직원들 뭐 무슨 뭐 대통령 그 사열하는 것처럼 쫙 써가지고 이게 뭐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얘기가 그러면 대표이사님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일부 오픈만 하자. 그래서 3분의 1만 공사를 마무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제품 진열 다 하락하걸래 또 밤새도록 그 물건 세팅 해놓고 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딱 되니까 또 이제 다시 문을 닫고 공사를 다시 해라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또 그동안 해놓은 걸 다 뜯어 제끼고 다시 공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15일 정도 시간을 들어서 또 한 50%, 한 70% 정도 공사를 진행했는데 야, 안 되니까 일단 문부터 열어라. 다시 오픈을 하고 좀 보완을 해갖고 다시 하더라도 일단 문을 먼저 열어라. 그래서 다시 또 공사를 중단을 하고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뭐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장 전체가 구축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저희는 3번을 했습니다. 한 번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정말 힘든데 한 2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에 인테리어를 3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인테리어를 함으로써 인해서 지출하지 말아야 할 비용들 그게 당신들 돈이고 롯데월드 지네가 돈 내는 것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3배 정도의 비용을 주고 저희가 한 10억 이상 인테리어가 들어갔거든요. 기본 인테리어 한 3억 정도의 매장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입점 당시에는 이 특수 매장이다 보니까 롯데월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저희 영업도 활성화되는 거고 또 참고로 저희 매출 자체는 모든 게 롯데월드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뒤에 저희가 이제 수수료 공제하고 입금을 받게 돼 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이제 갑자기 조기 리뉴얼 계획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결국 3개월 만에 다시 나가달라 뭐 이런 사연인 거죠? 예, 한 3, 4개월 하고 실제
그 진통 끝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실제 장사는 3개월밖에 못 하고 예, 그렇죠. 갑자기 나가라.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럼 한 30억 정도를 예. 우리 20여 명의 상인들이 30억 정도를 투자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세상에 욕을 좀 해도 될까요? 정말 여기 나오. 이런 나쁜 롯데그룹. 그 롯데월드가 직접 계약자로 되어 있죠? 네. 와, 이건 정말 너무했네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또 걸었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소송에서 또 명도 소송 1심 중이신 거죠? 예, 지금 1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게 만들고 골탕을 먹인 다음에 장사를 겨우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청취자 여러분 함께 분노해 주셔도 됩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이러니까 야만적인 사회라 그러고 롯데그룹이 현금이 제일 많지 않아요? 을들을 죽인 사람 그렇죠.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5대 재벌에 꼽히면서 현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 30억 아유 정말 미안했다 사과하고 손해본 거 30억 지금이라도 주면 매출이 아마 0.0001%도 안 될 겁니다. 롯데그룹에 1년 매출에. 이거 반드시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도 만들고 을을 다 죽이는 을사조약을 폐기하자. 을사조약. 을을 다 죽이는 을사조약 폐기하자라고 제가 6월 9일 날 큰 집회까지 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아마 우리 정치자들께서도 야 정말 심각하구나 한국 사회가 정말 권력 있거나 돈 좀 있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 내쫓고 죽이고 탐욕을 부리는구나. 롯데월드의 탐욕, 신사동 가로수길의 그 새 건물주 탐욕, 방화동 카페 그의 또 새 건물주 탐욕. 자, 임혜국장님. 네.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임혜국장님. 네. 이외에도 피해 사례가 엄청 접수되고 있죠. 무수히 많아요. 간략하게 한번 몇 가지만 더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국민 TV가 또 사실 그 전국 유일의 그 청취자가 4천만 명이 된다는 그런 방송이잖아요. 맞죠? 4천 명인가? 아닙니다. 4천만 명? 4천만 명이 그래서 실제로. 내일 이제 우리 맘상모가 이제 국민 TV에 초대를 받아서 좀 나가서 이제 사연을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제가 이제 상인분들 피해 상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죠. 좀 나와달라. 얘기를 한 몇 분한테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분들의 뭐 사례는 뭐 다양합니다. 뭐 이렇게 진짜 오래 장사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계약갱신 안 해줘서 쫓겨나고 뭐 임대료 뭐 2배, 3배 폭탄 때려가지고 맞아가지고 쫓겨나고 뭐 재건축한다고 해서 쫓겨나고 다양한 분들이 쫓겨나는데 죽여라 하면서 쫓겨내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내일 진짜 기가 막힌 방송이 있어요. 국민TV 아세요? 아무도 몰라. 네, 국민TV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는데 아마. 좀 고민이 돼요. 근데 이게 결론을 놓고 보면 좀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연들을 좀 나가서 얘기를 하자 그랬더니 나오신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어제 저녁 때만 해도. 그런데 어젯밤 오늘 아침이 될수록 이제 순차적으로 어떤 연락이 왔냐면은 겁이 나죠. 아 미안한데 내가 아직은 방송에 나가는 게 좀 약간 그렇죠. 좀 꺼려진다. 임대인이랑 관계도 있고 실제로 방송에 나갔다가 관계가 틀어져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냐. 진짜 거짓말처럼 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서 한 3분, 4분 정도가 못 나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게 좀 의문인 게 국민TV가 안 유명해서 그런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유명해서 건물주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건물주가 올 겨울에 쫓아내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서 여름에 쫓아내겠다 이럴까봐. 그러니까 을들은 늘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많은 이 임차 상인들이 진짜 쫓겨나고 모든 걸 잃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임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여튼. 겹겹이에요. 광복 광화문역에 중국집 산동이라고 나름 유명했던 그분이 되게 화제가 된 사진을 올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 몇 배로 올려달라고 그러는 그렇죠. 갑자기 건물주가. 예, 트위터에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된 사진인데 뭐 흔한 중국집 뭐 산동 그래가지고 임대료가 저도 뭐 정확히는 액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월세가 60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제 1,600만 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그냥 뭐 올려달라 그래서 1,600만 원 뭐 주면은 받겠지만 나가란 얘기인 겁니다. 나가란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시면 들어오실 때 냈던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못 받죠. 근데 그러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대단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산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내보내고 나서 후문인데 주인이 직접 중국집을 했다고 해요. 주인이 직접 중국집을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맛이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상호도 같이 썼고요. 상호는 아마 다른 걸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망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피해 사례 상인 중에서 또 그 광화문 근처에 이제 청진동에서 또 중국집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계신 거예요. 어떤 자요? 중국집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올해 그 영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이제 잘 안 써주는 거죠. 이제 1년 단위로 써주면서 이분은 이제 그 재소전 화해 조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가 언제든지 나가라고 하면 나간. 근데 이게 왜 써줄 수밖에 없냐면은 실제로 저는 그 참고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고요. 예, 공인중개사.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가게들을 많이 얻어주고 있었는데 주로 강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하다 보면은 많이 버셨겠다. 그 정말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근데 진짜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가는데 내가 권리를 1억 2억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거기도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그 화해 조서를 미리 받아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서를 미리 받아요. 근데 이걸 받는다 생각하면은 임차 상인들한테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 누가 들어가?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장사는 해야 되고 또 이만한 자리가 또 없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설마 그렇겠냐. 그렇죠. 우리나라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을들은 여전히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믿어요. 믿는 거죠. 화해하는 건 줄 알아요. 네. 저도 롯데 그 재벌이 유명한 연예인이 그래도 건물주들이 보면 사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유지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대학 교수인 분들도 많고 저분들이 설마 그렇게 매정하게 비열하게 쫓아내진 않겠지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곱창집 손수 대표님 그 댓글 같은 걸 봤어요. 제 기사 관련해서.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네가 계약을 잘못하지 않았냐. 네 권리를 네가 챙기지 않아놓고서 이제 와서 왜 리쌍한테 난리를 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댓글 쓰시는 분들 진짜 장사하려고 진짜 가게 한 번, 부동산 근처라도 한 번이라도 얼씬거렸으면은 그런 말씀 못 하죠. 그렇죠. 저희 가게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년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상 상가 계약 보통 1년, 2년 하죠. 네, 보통 그리고 1년이에요. 5년 보장인 줄 아는 거죠. 네, 저희 옆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 1년씩 계약해요. 그리고 신사동 가가지고 계약서 5년 써가지고 그러면은 또라이 소리 들어요. 야, 미쳤어? 너 여기서 장사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절대 안 써요. 주인이 절대 건물주들이 안 써주죠. 당연히 1년 계약하고 자기가 무슨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계약 해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데 맨 처음에 구두상은 그냥 괜찮아 그냥 장사하게 해줘. 이 동네는 다 그래. 원래 다 이렇게 쓰고 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나쁜 거고. 그리고 이제 건물주나 우리 공인중개사 선생님들이 말로는 어쨌든 한 5년은 해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처음에는. 저기 한 10년 된 거고, 저 가게도 5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1년 전에 1년도 안 돼 쫓겨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공인중개사나 건물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렇게 설명하는. 최소한 5, 6년은 할 테니까 투자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 놓고는 1년이 지나기 전에 갑자기 재건축이다, 올려달라, 법 적용 안 된다 이러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선수 대표님은 새 건물주가 유명한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팬들께서 이렇게 편을 좀 들어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실 텐데, 그 팬들께도 이제 저희가 호소를 드리는 거죠. 그 법이 더 문제인 건 맞지만, 새 건물주께서도 꼭 그런 방법밖에 쓸 수는 없었느냐,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호소를 해주시면서, 결국은 법이 제일 문제다라고 알려지고, 또 새 건물주도 전향적인 어떤 상생의 조치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선수 대표님 1심에 패소해서 이제 항소는 할 건데, 항소심 하면서도 그 새 건물주가 그런 대화를 해서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새 건물주를 막 이 자리에서 막 공격하고 몰아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건물주인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최소 매덕 투자했는데 5, 6년은 장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해서 돈 벌지 않으셨나요? 이런 호소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본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나중에는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리모델링 아무리 해도 평수가 제한이 되니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자리는 제가 2년 동안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임대료 많이 줄 자신이 있다. 다른 분들 처음에 와가지고 임대료도 높으면은 장사도 처음에는 안 될 건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최고의 임대료를 주겠다. 어떤 상인보다 나한테 자리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솔직한 당신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당신들 여기서 막창집 할 거냐? 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얘기를 했더니 막창집은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자기네들이 막창집 할 거면서 막창집 하겠다는 얘기 저한테 절대 못 하겠죠. 뭘 할지는 뭐가 진실인지 저도 몰라요. 지금 이제 쫓아내서 막창집은 못 하겠지. 포차나 이런 거 하겠지. 막창집 하면은 우리 불법이에요. 판례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같은 업. 그러면 이렇게 세입자분들이 가게 하실 때 하시는 장사 좀 되면 계약 그냥 끊어버리고 법대로 가자, 서류대로 가자 해버리고 그 주인들이 그냥 뺏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많죠. 굉장히 전형적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권리금 빼먹기. 두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진짜 너무 잘 돼 보이니까 내가 갖고 돈 벌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비교적 순진한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권리금 엄청 올려놨으니까 저 세입자 뭐라는 다음에 건물주에 직접 권리금 받아요. 받거나 아니면 위장계약을 해요. 자기 아는 사람. 그러면 제 3회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거를 중개인들이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 1,600만 명 정도는 임금 노동자들인데 직장에 들어가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산업재해로 아수라장이죠. 그래서 못 살겠다, 더럽다. 차라리 장사하고 사업하자하고 지옥에 떨어진 거야. 자영업하고 중소상공인 하지 마세요.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다 생존권 침달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맹점, 대리점 하면 본사에서 착취하죠. 제일 그러면 내가 그냥 장사해버렸다 식당하거나 곱창집 하면 건물주가 딱 기다렸다가 냉큼 메뉴 절벽으로 왔구나 하고 이렇게 잡아먹는. 물론 좋은 건물주도 일부 계시고 여전히 한국 사회가 살만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괜찮은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니까 그 책임을 세입자나 사회경 약자들에게 전가하는 약탈적 구조로 가고 있고 흑사병이에요. 흑사병. 그래서 우리 카페 그 갤러리 금문화 갤러리 김남규 대표님은 이런 갑이을을 착취하고 일방적으로 탐욕을 부리는 구조를 중세시대 흑사병에 비유하시는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왜 흑사병으로 비유하시는지. 이 법은 만들어질 때 원하는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이 법이 일본에 보면 이제 차지차가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상가임차보호법하고 주택임차보호법하고 이렇게 섞어 놓은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법은 이제 일본법을 많이 따라하고 일본은 이제 과거에 독일법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일한테 이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너무 법이 잘 돼 있으니까 더 잘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이제 차지차가법은 1940년대 대동아 전쟁 때 이제 사람들이 전쟁에 남자들이 가니까 우리 가족들을 좀 잘 좀 부양해 달라 이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그걸 들어주면서 임차인을 약자로 보고 그 임차인을 약자로 보는 것이 영세하거나 영세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은 약자다 구조상 그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그렇게 보고서는 법을 만들어놔서 지금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건물이 붕괴될 때 혹은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을 때 외에는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봐라 일본 너네들도 100년 가업을 잇는 그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는 이 그렇죠. 법에서는. 네. 100년 하고 싶은데 3년 3년이 뭐예요? 3년이 3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5년만 있었으면 좋겠고 10년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년이 뭐예요? 100년 가업이요? 1년 말도 안 돼요. 프랑스는 200년 카페가 있어요. 200년 된 카페들이 즐비합니다. 파리 가면. 확실히 예술가라서 파리 갔다 오신 거죠. 갔다 왔죠. 즐비합니다. 언제 우리
상가 임차인 해방된 다음에 꼭 저희도 손잡고 전 세계 선진 상가 임대차 제도를 배우러 가봤으면 좋겠네요. 그 이유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 법을 보고서는 해석을 해보니까 뭐냐면은 임차인의 권리도 권리이지만 임차인이 만들어 놓은 것을 향유하는 향유자, 즉 소비자. 거기에서 소비하고 관객이 되고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아껴주는 거예요. 지역 주민. 네. 행복 추구권. 그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도 아껴주면서 방어할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임차인을 쫓아내려면 그 임차인이 그동안 노력한 대가 그리고 그 유명도 또 어디 가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 노력할 대가 이거를 물어줘야지만 임차인을 내쫓고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 재건축, 신건축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일부를 또 임차인한테 주는 나라가 네. 어느 나라죠? 그거는 영국도 일부 영국이었나?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함께 사는 더불어 함께 사는이라는 걸 법으로 네. 그래서 누구도 피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일이 있지 않도록 네. 네. 최대한 국민의 삶을 그의 경제적 계급과 상관없이 보호하는 이념이 네.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 100년 전에 그렇게 네, 만들었어요. 다 그렇게 100년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1920년에 예. 만들었고 56년도에 안정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영화 예전에 그 블루 레드 화이트 시리즈 있었잖아요. 줄리엣 비노시가 나오는 그 영화 블루에 보면 그 주인공들이 사는 데가 그 공공 임대주택으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줄리엣 비노시를 도와주는 매춘 여성으로 나오는 그 조연 여성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공공주택에서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을 쫓아내려면 딱 사유가 이겁니다. 모든 주민이 100% 서명을 할 때라고 나옵니다. 영화에. 근데 줄리엣 비노시가 반대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명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 조연이 줄리엣 비노시가 고맙다 나오니까 줄리엣 비노시 그럼 내가 너 도와주니까 너는 우리 집에 있는 쥐를 퇴치시켜달라. 그러니까 그 매춘 여성이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를 빌려줘가지고 쥐를 퇴치하는 이런 아름다운 연대가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사람이 사는 집, 사람이 장사하는 거, 이것만큼은 누구도 허물지 못하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정말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가장 악독한 살인과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가정을 다 망가뜨리고 갑자기 나가라 못 들어가요.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국가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그 공간을 갖다가 장사를 하고 있은 지 오래되면 그냥 인정해주고 쫓아내지를 못해요. 네, 저도 그것도 TV에서 봤어요. 영국은 무단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형사 범죄가 없어요. 무단 주거죄라는 게 없어요. 일단 사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로지 민사 소송으로는 이제 재산권 침해된 건물주가 우리 집인데 저분들 나가주게 해주세요. 이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단 빈집에 들어가도 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하잖아요. 빈집에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몰랐거나 필요가 없거나 주인이 용인해주면 빈집에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권, 장사권 이런 걸 최우선 쳐주는 거죠.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밀려요. 네. 전기세가 많이 밀렸어. 근데 10세 이하의 아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전기 회사에서 청구하죠. 그 회사가 엄청나게 벌금을 묻습니다. 나라에서요. 그러니까 가혹한 짓을 못하게. 예. 10세 이하. 정말. 자, 여기서 하나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이하면 보호해줘. 3억 이상이면 아예 법을 적용 안 해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쫓아내거나 막 2배, 3배 올릴 수 있게 희한한 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민변의 변호사님들이나 국회로부터도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확인이 됐고 그래서 빨리 창조적인 법이죠. 창조적인 법. 그러니까 2001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가 창조 경제를 용균 의원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 탄핵 소추 또 대표했습니다. 김용균 잊지 말아야 된다. 역사적인 인물이군요. 예.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갑자기 우기더라고요. 그 보증금 비싼 상인들은 잘 사는 사람들 아니야? 그 사람들 뭐로 도와줘? 나 그거 조항 삽입 안 되면 이 법 통과 동의 못해. 근데 국회가 곧 있으면 이제 끝나는 날이었어요. 하루 직전에. 하루 전. 그러니까 그 야당 의원들이랑 심단체 쩔쩔 맨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저렇게 으름장 하는 저 조항이 안 들어가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예 통과가 안 될 유기한 재정법이었거든요.
어쩌서 그 독서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시민단체랑 상인단체들이랑 야당이 개정안 냈는데 교묘하게 새누리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그걸 건물주들 재건축 부분이랑 건물주들이나 재건축 재개발 자본을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네. 그 정당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도 참 기가 막힌 게 예, 우리 방화동 카페 네. 그 지금도 영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지금 저희는 단골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1심 패소 가집행 정지 신청이 드물게 받아들여진 케이스죠. 근데 제가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 어떻게 이 교묘하게 높은 예를 들면 돈 많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법정 비용 1,000만 원, 2,000만 원이 우습겠죠? 그런 사람들을 쉽게 내쫓을 수 있는 적용 범위 제한. 그리고 가장 낮은 골이죠. 뭐 영세 임차인서부터 높은 임차인까지 다 내쫓을 수 있는 광범위한 재건축 부분에 대한 내용. 근데 그거를 연구하지 않은 이상 그 딱딱 적절한 위치에 그 넣을 수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기가 막히게 정말 연구 조직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막판에 건물주들을 위해서 독수성을 그렇죠. 넣어버린 겁니다. 예. 넣어버린 건데 지금 우리 이선민 대표님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용도 단행 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하면 집달이죠, 건물주가 그게. 바로 예. 이렇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도. 그런데 항소한 상태니까 세입자들은 억울하잖아요. 아직 다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 명도 단행 가집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아직까지 안 쫓겨나고 항소심 기간 동안 장사를 하는데 불안불안하죠. 언제 또 패소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계속 듣는 의뢰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이에 또 홍대 앞에 작은 라이브 카페를 하시는 이선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선정입니다. 예. 그 카페, 네, 목소리 좋습니다. 카페를 하시다가 오셨다니까 좀 늦으신 거죠?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지방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카페에서 그럼 쫓겨나 버렸나요? 아니, 쫓겨난 상태는 아니고요. 9월 말까지 이제 하고 이제 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경우죠? 조금만 설명해 이렇게 보시죠. 작은 라이브 카페는 아니고요. 네, 그 킹 오브 블루스라는 이제 라이브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좀 유명한 데 아닌가요? 나름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킹 오브 블루스? 네. 근데 예, 지나가다 본 것 같아요.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방송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가게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나오고 문화적으로 혁혁한 지역사회에 공을 세워도 필요 없는 거군요. 그냥 나가라는 거군요. 그거 다 돈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3년 장사를 하고 이제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서 저희한테 얘기 없이 그 다른 분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된 시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예, 그러니까 3년이 좀 지나서 그러니까 재계약을 5년도 안 되는. 2년, 연장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저희한테 얘기도 없이 저는 오히려 밖에서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온 건물주다. 뭐 그런 전화를 그러니까 전 건물주로부터는 언질도 못 받았는데. 언질도 못 받았죠. 갑자기 전화 어디서 의문의 전화벨이 울리고 받았더니 내가 새 건물주요 하면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이제 계셨던 분이 이제 할머님이 이제 그걸 하셨었는데 그 건물주셨는데 제가 들어갈 때 권리금을 1억 2천을 주고 들어갔고 시설비가 한 1억 한 6, 7천 정도 제가 들어갔거든요. 라이브 카페니까. 예,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 한 3억 정도를 제가 써야 될 것 같으니까 최소 10년 그리고 한 20년은 장사를 하게 해줘라라는 그런 구두 약속을 저희하고 정확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아예 계약서에다가 10년 이상을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렇고 어차피 임대료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하니 3년으로 하자. 이건 절대 그럴 뿐 아니니까. 근데 저희 법이 가만 보니까 부동산 업자분들도 고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빨리 저 사람 내보내야 또 자기는 또 수수료를 버니까 그러니까 세입자 편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그 말 일리도 있고 또 되게 또 믿음 있어 보였고 저는 장사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거의 저희가 한 달에 하루 쉬는데 한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에 처음에 이제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공연하는 그 공간으로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도움되는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건물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비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임대 들어갔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비싸게 받고 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완전히 다 공사를 완전히 다 바꿔서 해버렸고 저희는 한 20년 이상 할 생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 주인분이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처음엔 되게 이제 고마워서 저희 가게 정말 자주 오시고 또 뭐 그분 뭐 이렇게 친구분도 와서 고맙다고 우리 삼겹살집이 이렇게 예쁜 카페가 됐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외국에 살다 온 아들이라는 분이 왔는데 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큰 돈 들여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건물을 바꿔놓을 생각을 했냐. 여기 얼마가 뛰었는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되게 뭐 싱글벙글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오래 장사를 평생 하기로 한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럼요. 잘 하셔야죠. 근데 그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부터 이제 그 집주인 할머니가 좀 약간 땡땡거리는 식으로 스타일이 좀 바뀌시면서 재계약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월세를 제가 300을 처음에 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약간 가건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좀 쌌는데 700 이상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배 이상을. 예. 그래서 그럼 그냥 이거 나가라는 얘기밖에 더 되지 않냐. 그렇죠. 근데 나가기에는 제가 3억씩 들어가면서 제가 이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평생 장사할 수 있게끔 약속을 하고 가지 않았냐. 최하 10년이고 20년 이상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죠. 맞죠. 그 말 맞죠. 저희는 그렇게 막 내쫓는 사람들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깎고 가서 57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도 거의 2배네요. 300에서 그렇죠. 600 가까이. 근데 그것도 뭐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양보를 못 한다. 그럼 이제 근데 그게 안 쓰면 되는데 왜냐면 법적으로도 보면 뭐 한 20%인가 뭐 몇 프로인가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9%인가요? 9% 이상 못 올리게 됐습니다. 5년 동안은. 그럼 뭐 근데 아마 우리 법 적용을 우리 라이브 카페도 우리 킹 오브 블러스도 아마 보증금이 환산 보증금이 그 법 적용을 벗어나는 그렇게 돼 그걸 있으니까 그걸 노린 거겠죠. 근데 법 적용 안 된 거죠. 법 적용 받아도 그 상황에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건물주가 혹시라도 뭐 나중에 5년 후에 나가라. 헛것이라고 5년 후에 나가라 할까봐 어쩔 수 없이 올려주는 두려운 거예요. 존재니까. 그 상황에서. 마찬가지 이런 자본들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좋고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들이 다 없어집니다. 싹 다 사라지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도 금방 끝나요. 그 임대인들도. 거기서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하고 그다음에 신촌에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를 갖다 풍미했던 그 신촌이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프랜차이즈로 꽉 차고 나서부터 인심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것이 안 좋아지면서 뭐 영원할 줄 알았지만 지금은 빈점포들이 생겨나고 3분의 1로 내려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안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결국 임대인 건물주도 죽는 상권도 거죠. 결국 죽게 되면 임대인들도 결국 네. 재산가치 하락이니까. 네, 왜냐하면은 문화가 건강한 문화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홍대 앞에 왜 왔겠어요, 사람들이. 구체적인 걸 보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있어서. 문화를 향유하고 옆에서 사람들 기타 바로 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벽화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사람들 이렇게 좀 안 씻고 이런 사람들이어도 말하면 또 재밌고 이러니까 안 씻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하셔요 갑자기. 그리고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죠. 그 공원에서 프리마켓 하고 있고 이런 아주 자유롭고 건강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였는데 그 라이브 카페가 있고 문화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홍대 앞을 자주 오는데 그 해외에 있는 한국 관광 가이드에 있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외국인 우리 이번캐 대표님 롯데월드로부터 정말 된통당한 우리 이번캐 대표님 절대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뭉쳐서 저희가 이제 그 해외를 많이 나가거든요. 저희 주 고객이 다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뭐 유럽 쪽 고객들이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가 점차적으로 없어져 가고 있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지금 한국을 어디 가서 설명할 때 참 지금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뭐 굉장히 좀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홍대 같은 경우는 특히
근래에 들어서 또 일본 쪽이나 동남아시아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 오시면 꼭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 그 대한민국만의 어떤 그런 문화 또 먹거리 뭐 볼거리 어디 가서 지금 이제 같이 향유할 데가 없습니다. 점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 가보면은 다 무슨 대형 빌딩에 무슨 사람이 없는 거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길거리가 꽉 차서 사람이 막 밀려다닐 정도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고 물론 대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서민들이 살만한 시대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문화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그 뭐 정부 차원이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좀 계승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재벌 대기업이 지역 상권을 무참히 침탈하는 문제하고 또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 약자인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마구 쫓아내는 문화가 겹쳐지면서 이중 삼중으로 지역 경제가 망가지고 예술이 파괴되고 지역 공동체가 훼손되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저는 처음에는 그 상가 세입자들 쫓겨나는 문제로 우리가 시작했다가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문화와 예술까지 위축되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우리 라이브 카페 이선정 대표님 홍대라는 공간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홍대 오면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독특한 어떤 골목골목 그리고 작은 카페 사람이 손수 만들어서 인테리어하거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좀 되게 독특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상권이라는 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옆에 있는 상권들이 메인인데 홍대는 오히려 골목 상권이 메인이 돼 있는 이런 독특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게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오기만 하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없어지고 뭐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부산에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부산을 가도 사실은 다 대기업 제품들, 뭐 대기업 회사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서울이랑 뭐가 다른 게 없어요. 간판 하나도 그들만의 어떤 색깔이나 문화가 없는데 그 홍대 쪽도 거의 이제 상인분들 거의 대부분 생각하는 게 홍대만의 매력이 지금 너무 많이 없어지니까 저희는 사실 라이브 카페가 홍대에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라이브 카페 2층은 라이브 카페고 1층은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는데 사실 라이브 카페는 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수하고 하는 거는 1층에서 벌어 사실 2층을 메꾸는 식인데 문화 자체가 자꾸 죽으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문화를 살리겠다고 뭐 엄청난 돈을 예산을 써가지고 그런 문화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억지로 만든 거 보기 안 좋거든요. 그냥 가만둬도 그런 문화 안 되잖아요.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서 그걸 지켜가고 있는 사람 내쫓지 않게만 해줘도 되는데 맞습니다. 뭔가 이게 좀 방법론이 좀 잘못된 너무 열받네요. 대표님 그러면 10월에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9월 말. 9월 말까지? 안 나가면 명도소송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저는 이제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주 동안 내용증명서 7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달리는 이 차라리. 심리적인 압박을 그러면 주려고. 지금 권리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 상태 나가면요. 그런 것도 이제 협상해서 제가 권리금을 다 받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요거보다 조그만 가게라도 할 수 있는 돈을 일부라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뭐라 합니까? 아주 뭐 냉정합니다. 가족들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내쫓기고 서럽게 당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정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적인 부흥까지 이끌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물거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보다 훨씬 더 오늘 흥분하게 되네요. 전국의 어느 방송이 이렇게 을들의 답답한 뜨거운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줄까요? 국민TV 너무 고맙고 소중합니다. 저희들이 1시간 가까이 울분을 토할 때 또 우리 국민TV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이들 조합원을 가입해 주셨네요.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손명숙 선생님, 강승일 선생님, 전영관 선생님, 이준호 선생님, 표상섭 선생님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는 국민TV 제가 언제까지 진행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을들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아마 방송 끝나고 몇몇은 또 가입할 겁니다. 이런 방송 하나 있어야 됩니다. 1988년도에 한겨레 신문 만들 때 그때 많은 국민들이 정말 몸과 마음 모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진보 언론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방송에도 그런 방송 하나 생겨야죠. 이 사회경제 강자들만 대변하는 방송이 아니라 을들의 목소리 대변해주는 방송. 정말 처절하게 호소봅니다. 저희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정치자들께서도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상가 세입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경제,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최소한의 어떤 상도 이하 채통,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법 하나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아주 생생하게 오늘 신촌의 예, 홍대 앞에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범캐 대표님,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제가 일하는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 국민본부로 요즘에 제보를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줘요. 재벌 대기업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범캐 대표님은 제가 보기엔 지금 저희들이 자주 찾아오는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그 피해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거든요. 정말 지금은 뭐 치가 떨릴 것 같은데 롯데를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마 지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그나마 이런 뭐 국민 TV 같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답답함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니까 또 롯데뿐만 아니라 수천 점포들 이 수수료 매장 골목 상권들이 결국 다 대기업으로 흡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기업에서는 이 골목 상권들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싹 뽑아먹고 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실제로 이거에 울분해서 지금 자살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 대기업의 어떤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지 않나. 사실 여기 오면서 제가 국민 TV에서 정말 생소했습니다. 이게 이런 그 언론 매체도 있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길거리 집회를 하고 또 명동도 나가고 저 많은 취재진들이 옵니다. 뭐 KBS도 왔었고 HBC도 있었고 3사들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 다음날 기사거리 보면 한 줄도 안 나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 대기업의 전화를 거기서 기업 뭐 광고도 받아야 되고. 엄청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사 한 줄 쓰기조차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고 정말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있다는 거는 저는 정말 이게 아마 이런 게 많이 홍보 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답답함 또 억울함 또 아니면 호소할 거 있으면 나와서 한번 이런 자리를 통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답답한 중에 정말 이게 대기업이 이 정도인가 이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작년 2월에 그 시작을 해서 4월 말쯤 오픈을 했습니다. 4월 한 중순쯤 오픈을 해서 영업 한참 하고 다니는데 저희 이제 롯데월드에도 이제 해외 판촉팀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거래처가 다 갔습니다. 인바운드를 여행하시는 이런 많은 여행사를 저희도 영업을 해야 되고 롯데월드에서도 영업을 나옵니다. 또 롯데 면세점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면세점하고 저희하고는 중복 상품입니다. 똑같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롯데월드 해외 판촉팀 또 롯데그룹 그 면세점에서 저희 거래처에 와서 야 프리미엄을 좀 있으면 문 닫고 나간다. 그 상품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여행 상품은 하나가 만들어지면 1년, 2년씩 쭉 장기적으로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노골적으로 대놓고 영업방해를 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그 외국인들은 롯데월드에 와보시면 남문이라고 외국인 전용 동선이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 단체는 거기서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월드도 들어가고 저희 쇼핑몰도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매장을 올라가면 반드시 그 남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출입 동선을 저희가 장사건 9월 10일경에 아침에 막 난리가 났어요, 여행사에서. 야, 입구가 없어졌다는 거야. 쫓아나가 보니까 저희 그 출입 동선을 다 철판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4월 중순에 문을 열었는데 9월 10일 날. 9월 날이니까 5, 6, 7, 8, 9. 정확히는 한 그러니까 4, 5월 장사하니까 출입구까지 통제한. 그렇죠. 형사범죄인데요, 형사범죄.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진도 다 찍어놓고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이게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초등학생들도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희도 이제 여기 제가 이게 사진이거든요. 저희 이 출입동선을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다. 아, 예, 지금 청취자들께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 여기 이게 뭐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기 밤중에 와서 볼게요. 10여 명이 모두 보고 놀랍니다. 네. 밤중에 기습적으로 와서 멀쩡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열심히 일하는 데를 출입문을 막아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놀라운 게 여기는 내국인들도 물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2층에 막힌 현장이에요, 여기가요. 여기 1층에 저희 요가 매장입니다. 저희 여기 배너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이걸 이렇게 출입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단체들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니 한국의 여행 상품 딱 해서 패키지 쇼핑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갑자기 입구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 또 이런 출입구를 막게 되면 사전에 통보를 하면 저희가 외국분들한테 양해도 구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어떤 대체 방법이 있을 건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몰랐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공사할 때 사람 하나 들어가는 거, 사람 하나 추가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합니다. 하다못해 전기 자재 하나, 요거 그 규격에 써 있는 거 써야 되거든요. 뭐 밖에서는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롯데는 거기서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네, 가격도 비싸고 또 모든 거 하나하나 이런 전구 하나까지 체크하는 이런 대기업에서 그게 왜 그러신지 알죠? 자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그렇죠. 하잖아요. 단가도 네. 비싸게 하고 심지어 중간에 자기 총수의 특수관계인 회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도 받습니다. 일 하나하나 하고 몇백억의 매출 올려요. 왜냐하면 중개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로 롯데 유명합니다. 저희 롯데도 지금 아마 저희 같은 피해를 보고 오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께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상대가 너무 크니까요. 대기업이다 보니까 과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래서 재판 가면 저쪽에 뭐 대형 노펌들 딱 와가지고 아주 매정하고 빈간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뭐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식으로. 네. 막. 제가 재판 이런 민사재판 저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 재판장을 참석해서 정말 막 법 없이 살게 생기셨어요. 네. 물론이 막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법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계약 자체, 법 자체는 가불이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 법 태생 자체가 뭐 한 거 할 수 있는 이런 갑이 것들이 만들어서. 없더라고요. 그럼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하지만 상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도와 상시 계약도 원래는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증거 입증이 어렵다고 이렇게 우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장님하고 뭐 변호사들하고 이제 얘기 나누는 거 보면은 막 정말 막 천불이 나는 부분들이 아니 그 계약서에 뭐 각서에 얘기는 1년 계약이다. 그럼 1년 계약에 1년만 할 것 같았으면 얻은 바보가 3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세상에 뭐 저희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점주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정말 여기 롯데라는 거 하나 보고 또 롯데니까 다 무슨 뭐 일반 뭐 시장 상권보다는 롯데는 우리 그 소비자들이나 이런 그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기에 들어가면 다 돈 벌 수 있어. 다 저기에는 장사 안정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야, 니네가 돈 투자해, 뭐 해, 뭐 이렇게 해줄게. 다 이거 도와줄게, 저거 도와줄게 다 했어요. 자기가 돈 10원짜리 투자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고혈을 짜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전 재산을 또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혼하시는 분도 계시고 망가져요 다. 또 지금 빚내서 하죠. 예, 가정 파기가 파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극단 재산에 다다르면 가족들끼리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하자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서로 탓하는 거죠.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탓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재벌기업의 가병포가 서민들을 더 2중 3중으로 죽이는 거죠. 대다수가 대출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못해. 대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대출을 저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 빚내서. 비용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없는 권리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요즘은 우리 소비자들이나 주민들을 출입을 이렇게 안내하려면 인테리어 같은 거 굉장히 깔끔하게 신경 쓰는데 인테리어 비용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우리 이선민 대표님도 네. 얼마나 들였어요 초기에? 저희는 지금 11평 증축을 해서 11평 좀 넘는 커피 볶는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처음에 2,700 얼마 들어서 5%를 또 떼어줘야 돼요. 그리고 2,900 얼마죠. 예. 그리고 그 로스터리 기계 관련한 거랑 뭐 여러 가지 카페 세팅하니까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총 인테리어 비용이랑 그 시설비까지 해서 6천 들였죠. 투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권리금은
권리금은 몇 개월 동안 그런 투자금이 없으니까 후미진 뒷골목에 몇 개월 동안 문 닫아 있던 곳이었는데 그 골목을 살려줄 정도로 상권이 지금 저희 카페가 들어오면서 그 골목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건물도 살려주고 그러니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뻔한 수법대로 욕심을 내고 네, 그렇게 됐던 거죠. 우리 홍대 앞 작은 라이프 카페는 한 최소 3억 정도는 들였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딱 3년 만에 쫓겨날 얘기고 아니 5년 아니 네. 5년이 됐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서윤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5년만 장사하게 달라. 그러면 권리금 안 받아도 되시나요? 아니 원래 권리금 선생님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받아야죠. 저는 진짜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데 진짜 앞으로 2년 반만 장사하면은 진짜 그때까지 진짜 노력해가지고 빚도 갚고 진짜 노력해가지고 권리금 한 푼도 안 받겠다. 안 받고 나가겠다. 저는 진짜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건데 사회는 뭐 진짜 내가 욕심쟁이고 뭐 제가 그런 왜 그런 걸 말씀을 물어봤냐면요. 5년이 되면 5년은 최소 장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너무 그러면 뭐 권리금에 대해서 권리금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물주가 처음부터 투자를 해서 권리금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럼요. 상인들이 노력한 대가로 권리금이 형성이 된 거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건물주 분이 계약 기간 되고 내쫓고 권리금 챙기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받아서 권리금 또 챙기고 합법적으로 계속 그러면서 사실 돈을 착취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권리금은 그러니까 원래 권리금은 우리 이제 이선정 대표님께서 그 예를 들면 1억 내고 왔는데 나중에 거기가 3억의 권리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8년 만에 어쩔 장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3억 권리금을 받아도 한 문제가 없는 거죠. 원래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못 받게 나가게 된 거잖아요. 전혀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10년, 20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도 안 돼서. 오히려 사람을 알거지를 내서 만드냐. 어쨌든 양도를 받았으면 본인하고 상관없다 소리 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자기네들은 로펌에다 큰 변호사를 쓰기 때문에 엄청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건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 그러니까 그 변호사비가 어차피 패소하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일부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리겠다라고. 그래서 그게 그런 그 시스템이 무서워서 아예 그냥 더럽고 치사하고 억울하지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태반인 거죠. 재판 나가는 게 얼마나 또 그게 평생 가져갈 한이잖아요, 정말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법정에 나가는 게 또 얼마나 어색하고 그렇죠. 스트레스 되고 판사님 너무 근엄해가지고 폐해지죠, 폐해져. 권위를 우리가 존중을 해도 싶지만 너무 근엄하잖아요. 말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판사님이 재판을 통제해서 뭐 묻는 말만 주로 답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해도 또 불이익 할까봐. 그럴까봐 또 걱정되고 편안한 재판이 아니고 이제 한국 사회 재판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정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6천을 투자했다고 치지만 작은 가게 법정 비용 때문에 2천만 원 빚졌어요. 지금 현재. 왜? 아까 지금 홍대 라이브 클럽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5년을 주장하시냐. 거기 권리금 생각 안 하시냐라고 하시는데 막상 닥치면 이 법에서 보장하는 5년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5년만 장사해달라. 그 한 가지거든요. 법이 좀 보호해달라 이 말인 거죠. 임대인의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명희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선정 대표님이 얘기를 되게 잘하셨어요. 서윤수 대표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우장창창 그러면은 너는 2년 반만 영업 더 하고 권리 한 푼도 못 받아도 괜찮냐? 나갈 수 없죠. 아니에요.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나갈 거예요. 우장창창의 요구는 그겁니다. 우장창창의 리쌍에게 요구하는 거는 우장창창은 5년만 영업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나가도 엄청난 손해예요. 이거는 장사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진짜로. 그쵸. 처음부터 들어갈 때 우리는 지금 1년, 2년 막 이렇게 쫓겨나니까 막 그 5년이 긴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5년만 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정말 그건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진짜로. 그 생각해 보시면은 실제로 그래서 아까 임대차 보호법의 범위 안에 들어도 월세를 뭐 9%라고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올릴 수 있는 비율이 20%, 30%, 40%, 50%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야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난 9%만 법으로 돼 있으니까 9%만 올려줄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임차인들이
그럼 알았다고. 그럼 너는 9%씩 해가지고 5년 되면 그냥 조용히 꺼지라고. 그렇죠. 조용히 나가라고. 그래 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5년만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장사를 더 하고 싶은 게 마음인데 근데 지금 이 우장창창 사장이 많은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권리를 주고 있는 게 5년은 마음 편히 장사하세요. 쫓겨나지 말고. 그다음에 월세는 9% 이상은 올리지 못합니다. 요거 두 가지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상인들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5년은 너무 짧다. 7년, 10년, 외국처럼 14년, 20년을 해달라. 그렇죠. 이런 거 하나를 싸워야 되고 9%가 뭐 물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을 할 수 있으니까 9%는 너무 높을 수도 있으니까 뭐 5%, 6%, 7%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보호하고 있는 권리 두 가지 자체가 진짜 엉뚱한 그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해서 마치 그런 거랑 같은 거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안 잘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월급 300만 원 넘는 노동자들은 여기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우장창창 법원의 판사분이 이제 판결을 하실 때 그 판결 내용을 그 보도된 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거액을 소유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개념 자체가 헷갈리는 거야, 판사님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액을 누가 소유합니까? 월세는 라는 건 내는 거예요, 내는 거. 나는 300만 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월세는. 이거를 거액을 소유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보증금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을 해서 지금 우장창창이 4,3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그렇죠. 4,300만 원을 내고 있으면 보장이 안 돼요. 근데 4,260만 원을 내고 있으면 법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정말 더 이야기하기도 그렇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우장창창은 그래서 지금 이제 리쌍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나는 진짜로 5년 딱 지금 2년 반 했고 앞으로 2년 반 하고 그냥 한 푼 없이 나가겠다. 이건 진짜 엄청난 손해예요. 하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법에서 5년을 보장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법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을 못 시켜주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짜 상징적인 의미로 법 개정 운동을 하면서 내가 법에서 못하는 걸 리쌍 당신네들이 좀 해줘라. 마침 또 동갑이에요, 둘이 또. 마침 너네가 해줘. 동시대 친구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너네가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현수 대표님은 갈등하셨죠. 조금의 보상을 받고 나가면 그거라도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가정을 갖고 있으니까. 재판을 하게 되면 그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새 건물주 측에서. 근데 그걸 설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 우리나라 건물주들의 비정함을 널리 알려서 전국의 상인들이, 임차 상인들, 지금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런데 사실 대부분이 임차 상인들이거든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장사하는 분들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널리 알리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용기를 내주셨고 실제로 우리 서현수 대표님 때문에 최근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크게 이슈가 돼서 지금 모든 야당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사회경제 강자만 대변하는 강부자 정당이라고 부르는 새누리당이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뵈서 눈물 호소를 드리려고 그래요. 네, 정말 그 상황을 알고도 법 개정에 반대한다면 그건 저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 우리 이선민 대표님, 이선정 대표님. 예, 제가 왜 그 부분이 오히려 5년이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법이 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있으면 무조건 다 내쫓으면 돼. 이제 걔들은 이제 이 임대인들은 또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피해자는 계속 나오는 거고 법은 또 한 번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들어줬으니까 이 상태로 또 이제 한동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권리금이라는 거는 세입자들이 땀과 노력의 대가로 시설을 하고 그걸로 만들어진 거고 권리금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 세입자를 내쫓기 때문에 그 권리금은 건물주의 소유가 되는 가치성이 것이 되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당시 때 그 권리금이 뭘 환산을 그러니까 시세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당연히 건물주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인정을 해줘. 왜냐하면 그 분이 나가면 그 빈가게 되면 그 권리금은 본인이 그러니까 몫이 될 수가 다른 있는 거잖아요. 임차 상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권리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되고 다만 건물주가 장사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쫓아내는 경우에는 다른 임차 상인에게 못 받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자는 취지시잖아요. 저는 그게 충분히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 권리금 관련돼서 본인이 받을 거니까
그건 줘야죠. 자기가 노력해서 생긴 권리금이 아닌데 본인이 받아가는 건 이건 범죄 행위죠. 그건 갈치죠.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권리금이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요. 해외에도 영어권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국가들이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양성화되고 있는 차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근혜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양성화 하겠다, 지하 경제를 갖다 양성화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하 경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조금 좀 양성화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없는 제도는 아니니까요. 많이 띄어서 받은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일부 세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권리금 1억 내고 들어갔는데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5년 만에 한 권리금 2억 정도 됐다. 그럼 1억을 우리가 더 받는 건데 거기다가 일부 사회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세금 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대책들은 이제 우리가 쭉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저는 이선정 사장님이 얘기한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 5년 하고 쫓겨나면 아무것도 못 쫓고 쫓겨난다 그러면 또 누가 장사를 하겠냐라는 이번에 법 개정하는 기간은 10년이라는 법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쨌든 아까 보장한 그런 권리들 아까 갱신 요구권이라든가 그 월차임을 제한하는 거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이 있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더 나가서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 합리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임대차에게 좀 적용돼서 이렇게 좀 제로 베이스에서 임대인 임차인의 어떤 관계가 충돌할 때 좀 서로 좀 합리적으로 논의가 돼줘야 되는데 이렇게 주겠다라고 한 권리 자체가 지금 교묘하게 한산보증금 재건축할 때는 얄짤없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좀 바로잡자는 게 사실 지금의 그 개정 운동이 되는 거죠. 상식적인 수준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수준으로는 우리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 비상식인 거를 상식적인 법의 수준으로 좀 만들자. 아예 법 적용이 안 되는 거 일단 개정하고. 그렇죠. 원래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데. 근거도 따지지 않고 재건축이랑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 기계만이라도 일단 개정하고. 그렇죠. 나아가서 계약 기간도. 그렇죠. 우선은 상가의 특성상 사실 예전에 제가 중소상공인들 많이 만나면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초기 투자 비용, 초기에는 또 홍보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상권 아예 그러면 그때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최소 7년에서 10년은 계약을 안정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법 만들 때도 그렇게 민주노동당이 당시 10년으로 냈었어요. 근데 역시 당시 한나라당이 5년 정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요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방청객으로 그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자세히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TV가 특정 정당을 공격하는 TV는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정책을 어느 정당이 망쳤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또 국민TV가 무슨 재벌을 공격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롯데 재벌이 저지른 저 엄청난 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거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됩니다. 살인행위죠, 살인행위. 네. 그리고 다시 우리 너무 또 걱정이 돼요. 이선정 대표님 이제 곧 있으면 쫓겨나실 이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튼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선정 대표님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선민 대표님은 이제 항소심 중이고 계속 이 투쟁을 해나가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헌법소원 중인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정운동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이게 개정이 된다고 저희한테 소급이 될까? 기존의 분쟁 중인, 기존의 피해를 본 분들은 적용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개정운동에 우장창 시장 소연수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저희한테 지금 당면한 이미 명도소송의 항소심 2심이고요. 그리고 헌법소원 국회의원 입법자들이 망쳐놓은 법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바로잡아달라라는 호소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이 법을 꼭 고쳐야 되는 이유를 이선민 대표님은 엊그저께 정말 이야기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쫓겨나서 다른 건물을 갔더니 또 쫓겨난 사례가 그리 많다면서요. 겹겹의 사례가 있죠. 제2조 적용 범위 안 돼서 돈 잃고 쫓겨났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또 재건축을 이유로 또 쫓겨나는 겹겹의 상인들이 있죠. 김남균 그 문화갤러리 사장님도 싶은 생각이 막 들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분노를 막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면. 어떻게 그런 3번을 쫓겨난 경우도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3번 처음에 자본금을 5억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명도소송당에서 한번 쫓겨나고 그 다음에 재건축 때문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다시 재건축으로 쫓겨난 분도 계세요. 그분 정말 500만 원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함께 해야 되겠는데요. 예.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전원 초대해서 그분 사례 진짜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번 사례 발표.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임대료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지금 알바 연대도 있고 여러 연대가 맞아요. 있지만 인건비하고 아주 다 있습니다.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매출의 총액은 비슷해요. 매출의 총액은 비슷한데 총 매출은 비슷한데 갑자기 월세를 갖다가 2배 가까이 올리고 2배 가까이 올리는데 홍대 앞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홍대뿐만이 아니죠. 2배를 올려요, 2배를. 이게 말이 돼요. 2배를 올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은 생활이 정말 피폐해지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10시간을 노동을 하던 그 노동 시간을 14시간, 15시간, 16시간으로 바꿔서 월세를 충당하기 시작해요. 인건비도 줄입니다. 그렇죠. 알바생도 좀 미안하지만 내가 직접 하겠다. 예, 인건비도 2배로 내야 줄여요. 되니까 300 내던 걸 600으로 내야 되는데. 그리고 알바생 이게 월세를 적당히 내고 불로소득 아닙니까? 월세를 적당히 내고 그 돈을 나머지 이기는 돈을 알바한테 뭐 4,860원 주던 거 5,500원, 6,000원 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열심히 해주니까. 그게 국민 경제가 균형 있게 사는 거죠. 알바생 그것이 창조 경제예요. 딴 게 창조 경제가 아니라 망쳐놓은 것들을 올바로 갖다 놓는 것만으로도 창조 경제는 이루어집니다. 예, 경제 정의를 창조하고 그것이 경제 활력을 창조하는 거다. 네, 창조 경제에 대해서 최초로 제가 설득력 있는 설명 드렸어요. 저는 이 창조 경제로 한 말씀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이 말씀할 때 들어보면 모른다는 게 느껴져요. 읽으시는 전혀 거죠. 없어요. 그냥 창조 경제인데. 그냥 창조를 수사로 껴낸 거예요. 아무도 창조 경제 설명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취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창조 경제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 김남균 대표님이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가뱅포를 근절함으로써 그런 수익을 임차 상인이 안정적으로 가지고 지역 경제에 투자하고 또 알바생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면서 그분도 살게 해서 모두가 살게 하는 경제정의 창조, 지역경제 활력의 창조, 지속가능한 경제 창조. 드디어 창조 경제가 이런 것이었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이범계 대표님, 저희가 롯데 그룹 앞으로 한번 항의방문 갔었잖아요. 정말 각계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돕고 있으니까 그때 좀 힘이 되셨죠? 그럼요. 우리 다음 주에는 지금 롯데 올드 앞에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집회 준비. 다음 주 수요일 날 6월 19일 몇 시인가요? 시간은 지금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예. 저도 이번엔 꼭 가겠습니다. 청취자들께서도 못 오시더라도 응원이라도 해주시고 롯데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실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재벌 대기업인데 최소한의 체면과 채통도 없이 이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6개월도 아니죠 지금 정확히는 5개월 좀 5개월도 안 돼서 지금 출입문 통제하고 내쫓는 건데. 네, 그렇죠. 공사기간 빼고 하면 뭐 그것도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대기업이 뭐 너무 행포를 부린 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대표님 모시고 한번 청와대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바로 행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다. 근데 우리 이범계 대표님 말고도 그때 납품업체 하신 분, 그 피눈물 호소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분도 지금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를 정도로 당하셔가지고 문 닫았다고. 뭐 문 닫고 뭐 집안 파괴되고 정말 납품업체 자기들이 롯데 재벌 대기업이 수입한 게 있어요. 안 팔리니까 납품업체한테 너무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내고. 그다음에 저렴한 물류 오랫동안 잘했는데 롯데 계열사 물류로 바꾸라 그런 거예요. 2배 더 내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청취자 여러분.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게 창조경제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진행자가 더 흥분해가지고 잠시 또 좀 톤을 낮춰서 우리선민 대표님 법정투쟁 계속하면서 캠페인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서현수 대표님도 지금 항소심 시작하셨고 헌법소원 내놓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생각이시고 그다음에 청취자들께서도 저희는 특정 건물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롯데월드의 경우 들어보셨지만 그건 100% 팩트거든요. 저런 일이. 당연히 저희가 세게 비판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전두환 아들이
서소문에서 리모델링 한다고 임차사님 다 쫓아내고 특허문제가 냈는데 그 돈 다 우리 국민들 학살하고 국민들 삥 뜯어서 결국 그 비자금 추징금도 안 내고 아들 딸들한테 물려준 돈들일 텐데 그 돈으로 또 세입자들 몰아내고 있거든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윤수 대표님 저명한 건물주님 되게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으시고 저명하신데 이 문제를 좀 합리적으로 풀어주셔서 기존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길게 보셔야 네. 될 텐데 좀 이 스탄 문제를 대실하지 합리적으로 마시고. 푸시면 되게 제가 무슨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사적 욕망이 있을 수 예. 있고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좀 같이 사는 길이 있지 않을까 감히. 그냥 법이 이번에 통과돼도 이 서윤수 대표님의 피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주 선생님들의 선의와 인간에도 마지막까지 같이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일정한 피해자인 측면이 있다라고 감히 호소드리는데 대표님 다시 한번 계획과 함께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세요. 법 어떻게 보면 친구로 편하게 만났을 법한 분들인데요. 같은 곱창업계 하면서 노하우도 전달해주면서 아니 같이 그 대리인분들 만나면서 법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안 했으니까 자기네에게 정당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롯데 사장님 얘기 들어봤는데 저도 회사를 다녔었거든요. 좀 큰 뭐 대기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회사를 다녔는데 기재벌을 다니셨다는. 네. 저희 회사에서 일할 때 첫째가 뭐냐면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장님도 보면은 롯데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동들은 안 했을 거예요. 현행 법대는 뭐 남양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걔네 거기에 구조는 생각하는 논리는 법에 예외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한테도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이거 이렇게 해도 돼?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그런 그 담당 직원들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니네 뭐 커미션 받았냐? 뭐 받았어? 그러니까 법에서 보호하는 그것만 딱 그 정도만. 걔네들도.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네. 법도 안 지키나요? 법도 안 지키더라고요. 법도 안 지켜요. 법이 무섭지 않는 거죠. 차단만큼 막은 건 예. 그건 실체법 위반이 업무방해잖아요. 형사범죄 맞고 남양도 법 안 지켰어요. 거기도 그냥 밀어내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법이 무섭지 돈을 않은 갈취해 거예요. 갔잖아요. 그뿐만 전산 아니라 주문을 조작하고 이제 우리 서윤수 대표님은 여전히 서윤수가 착하잖아요. 착해요. 아직도 착해요. 다 그래도 법은 지키는 건데 법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나만 그렇게 되게 착해. 법도 안 지켜요. 재벌 대기업도 법도 안 지켜요. 계속 법이 문제고 이제 그분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소당하고 오자마자 곱창 열심히 굽게 되죠. 다듬고 있잖아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내가 그날 일하는 게 나아요. 일 안 하고 있으면 미치거든요. 신문에 곱창 회소당하는 날. 그때 기자회견 돈은 왔던 벌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서윤수 대표님 응원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분들이 곱창을 먹으면서 특히 기자분들도 곱창을 막 먹으면서 곱창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는 곱창을 계속 굽게 해줘야 된다고 봤어요. 기자들. 그날 밤에 이제 기자회견을 우장창창에서 맛은- 지고 나서 커피 맛도 좀 있다가 커피 맛도 좋았어요. 커피만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날 이제 그 나이스가 아니라. 가게가 이렇게 바빴어요. 가게가 바빠서 우장창창에 폐소하고 난 날 가서 이제 일을 좀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 김에 이렇게 뭐 마침 뭐 별로 일정도 없고 그래서 도와주는데 진짜 마음이 바쁜 거야. 아프더라고요. 바쁜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비속어 해도 된다 그랬어요. 네, 비속어? 하세요. 근데 진짜 내가 씨발 내가 진짜 여기 사장이면은 진짜 근데 약 오를 것 같은 거야. 미칠 것 같은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잘 여기서 되는데. 장사 잘 되는 걸 떠나서 내가 그동안 이게 진짜 일궈놓은 공간인 거야. 여기서 물려가지고 내가 하루에 15시간씩 여기서 곱창 꾸면서 곱창 따면서 있다가 어떤 손님이 딱 들어왔는데 뭐 줄을 쓰더라고 또 거기는. 그래서 내가 번호 막 적어주다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잘 너무 되는 배가 고프다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가지고 천엽이랑 간이랑 좀 뭘 갖다 줬어요. 드시라고 그냥. 서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드시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되게 행복한 공간인 거야. 사람들이 와서 와그라고 술 먹고, 야, 씨발, 뭐 좀 이러면서 술 먹고,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공간인데. 얘기 잘한다. 누가 이런 공간을 뺏을 수 있냐, 이거. 내가 막말로 얘기해서 나는 그냥 얘기할게. 나는 제3자니까. 내가 리쌍이 거기서 곱창 굽는다 그러면 말도 안 하겠어. 걔는 부업이 아니, 부업. 걔네들은 연예인이라고. 연예인 하시라고. 연예인 하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고 좋은 약자를 위해서 많은 노래도 만드시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곱창을 꾸면서 막창집을 직접 한다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부수입이죠. 부업이죠. 자기네 이름 걸고 가게 차려놓고 와서 곱창 따냐 이거야 거기 와서 뭐 하냐 이걸로 이거야. 얘기를 하면
굳이 그걸 안 하셔도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된다. 엄청난 돈을 버시잖아요. 되게 그렇죠. 이미지가 좋으신 분이 예.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와서 리쌍에 와가지고 15시간 곱창 따면서 안 한다 이거. 개정하지만 건물주들에게 호소도 지금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분명히 좋은 면이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단히 좋아하는 분이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도 리쌍 되게 좋아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럴 줄 몰랐죠. 이미 지금 소리 이제 있는 줄 알았더니. 법이 이렇게 그 개정된 분위기로 갔어. 그러면 이제 돈 맛을 아셨나? 리쌍이 여기서 한마디만 딱 해주면 돼요.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상가임대차법은 문제가 많다. 나는 진짜 법대로 난 되게 잘했어요. 다른 한 푼도 안 주고 쫓아내는 임대인들이 진짜 너 대단히 수룩해. 성의 있는 협상을 그런 걸 보면 대단히 맞는 것 막 같아요. 좋아요. 좋은 거 진짜 잘하셨는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요구하는 것도 진짜 유장창창 입장에서 진짜 손해예요. 2년 반 장사하고 한 푼도 안 받고 나가면은 진짜 손해거든. 임대료 올려주고 장사 2년 반 더 하게 하고 리쌍분들 하고 싶은 장사 2년 반 있다 하시고 한마디 딱 해달래요. 여기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제 많은 것 같았네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한마디 해주면은. 저도 한마디 할게요. 바로 그냥 이거 그냥 제가 연예인 친구가 끝나는 거야, 진짜. 어떻게든 만나볼 텐데.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리쌍한테. 박철빈 영화배우 리쌍법 만들자고, 리쌍법. 저도 리쌍한테 한마디. 그러니까 아는 연예인이 있으면 빨리 우리 연락을 김태호 PD한테 토스 안 될까요? 김태호 PD한테. 무한도전. 김태호 PD님 제발 설득 좀 해주십시오. 숱한 대실 하지 말라고. 함께 사는 모범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리쌍한테 한마디만 하면. 김남균 대표님. 예. 우리가 이렇게 제안 드리고 제가 이제 호소문도 쓰고 제안서도 쓰고 해가지고 그러게요. 다 보내고 그랬는데 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김남균 대표님도 예술계에서는 꽤 제가 지명도가 있으시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리쌍이 아마 그거를 두 분 다 보시고 그 대리인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봐서 정말? 봤죠. 그 안 볼 리가 없고. 그리고 저도 비선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다 봤습니다. 아. 예, 저도 뭐 이렇게 그럴 걷는 걸 마음이 금방 없대요? 알아요. 예.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를 와, 들었어요. 희망이 있네요, 그래도. 모르죠. 고민 근데 중에 있다니. 아마 그 우리가 제안을 먼저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니까 제안을 많이 해서 수줍어서 지금 그런 수줍어서 걸까요? 그렇게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수줍어하지 그냥 용기를 말라. 내십시오. 네네. 아무튼간 저희는 특정 우물조를 과도하게 비판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로지 법이 일단 네. 문제고 네, 맞아요. 다만 건물주 선생님들께서도 그게 직업이 누구이든 간에 어떤 위치에 계시든 간에 함께 사는 그 피눈물 나고 세입자들이 쫓겨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마음이 편하실까요? 결국 그분들도 다 뭔가 찝찝하고 괴로울 텐데 애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또 어떻게 돈 벌었다고 말할 거예요? 피눈물 나게 해서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엄마나 아빠는 없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쟤는 인간의 선을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전에 김민기 선생님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어라. 그래서 제도도 고치고 사람의 선에도 호소하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 계획은 들어봤고 오늘 피해를 대표한 세 분. 그다음에 우리 김남균 대표님은 그 갤러리 건물주께서 혹시 어떠세요? 착하시다. 쫓겨날까 걱정이 돼서 그래요. 아니요. 그 우리 건물주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뭐 여태까지 사실은 한 번도 월세를 올린 적도 없고. 자기는 안 쫓겨나려고. 저희 주인도 아주 저명이 있었죠. 착한 주인, 건물주라고. 근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월세를 뭐 밀리는 경우에도 진짜 아무 얘기도 바로 위에 사시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편이서 사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서교동에 갤러리만 하고 있을 때 이제 홍벨트라는 그 서교동 축제를 한 4회 정도 하고 갑자기 월세가 올라서 지금에 있는 상수동 그 끝자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의 취지가 바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집주인들과 정서적인 연대감을 통해서 그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축제를 지금 또 다시 한 4회 정도 했어요. 근데 피카소 부동산이라고 네, 저도 알아요. 서교동에서 한탕해서 온 부동산이 지금 그 제가 있는 곳이 이리카페라고 유명한 카페에 있는 그 골목인데 사람들 뭐 낮에 거의 다니지를 않아요. 그 아주 유동인구가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곳인데
그 부동산이 와가지고 지금 모조리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막. 임대인을 꼬시는 네, 거죠? 다시 죽이고 다니나요? 네, 다시 올리고 있어요. 잠깐 부동산이 피카소 부동산이었는데. 아우, 피카소 부동산. 이 지하에 계신 피카소가 벌떡 일어나는 피카소 선생님은 공산당원이었잖아, 유명한. 저는 이제 조만간에. 학교 사는 인연을 만들 피카소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조만간에. 한국전쟁 다. 네,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서. 그게 그 골목 입구에 있잖아요. 네, 피카소 그 부동산. 골목 입구 삼거리에 3년 전서부터 문제 부동산입니다. 네, 문제 부동산. 그 피카소 부동산을 다 따라하고 있죠, 홍대에서. 독재 시절에 크레파스 이름이 피카소여가지고 그 회사 사장이 중앙정부에 끌려갔어요. 이건 유명한 일화잖아요. 네. 너 피카소 공산당이지. 너 피카소 공산당원이 알고 만든 거지. 근데 그 사장님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중앙정부 때문에 피카소 공산당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누가 알아? 우리가 피카소는 추상화가라면 알죠. 게리니까 그린 것도 몰랐는데 심지어. 아, 그 마무리 김남균. 예, 마무리. 그 피카소 부동산을 조만간 그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방문할 생각이에요. 항의 방문하고 네. 제 힘으로 안 되면 뭐 국회의원 힘을 빌리든 뭘 하든. 왜냐하면 이게 담합행위거든요. 이거는 그 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내서 공공연하게 그 매매나 임대차를 부추겨 선동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어떻게 금지하는 묘수라면 짧은 15년형 정도 내려줘요. 자,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모든 부동산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쉬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님 중에도 좋은 분들 많이 있죠. 건물 중에 그렇죠, 많죠. 좋은 분들 많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일반화해서 얘기하기 힘들고 사실 이제 우장창창이 저희 손님이었어요. 이 계기로 이분이 일종의 중개 사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개업자분들도 사실은 다 대부분 자영업자고 임차 상인이라서. 그분들도 임차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 나름의 다 보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중개업자들의 편을 든다기보다도 물론 좀 안 좋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다수고한데 근데 뭐 피카소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어떤 구조 자체가 이 법에서 어떤 그 임대인의 편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막 올리려고 하게 되면 올리게 되고 쫓아내라 그럼 쫓아내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제 맘 좋은 동네 할머니들 두 분이 사시는데 마주보고 이제 오래 살던 건물에 이제 김남균 같은 예술가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뭐 뚝딱뚝딱 하던 이상한 카페를 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 보니까 우리 집에 이제 100만 원 받았는데 앞집 김씨 할머니는 그거 얼마 받아? 우리 집은 이번에 들어온 사람이 150만 원 준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들 진짜 그 생계로 그런 임대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나도 150만 원 받고 싶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내보내는 거 저는 문제 없어요. 그냥 계약 그만하신다 그러고 새로 세입자 들이시거나 아니면 50만 원 올려달라 그랬어요. 그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 요령 이런 게 이제 수수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생업을 해야 되고 임대인도 그런 거죠. 그렇죠. 못 몰아내게 하면 공인중개사도 그런 생각을 그렇죠. 중개사들도 법으로 못 몰아냅니다. 그런 거 안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더불어 살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죠. 저도 수수료 못 받아요. 그렇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이번계 대표님 유일하게 국내 5대 재벌로부터 지금 당하신 우리 이번계 대표님 이 자리에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롯데 재벌에게는 더 우리가 하소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하나의 기업이 일구어지기까지 그 많은 국민들과 우리 같은 서민들의 힘이 다 모여져서 어떤 재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특히 요즘 들어서 많은 이제 골목상권도 죽어들고 대기업들 위주의 이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서도 메말라 가고 또 우리의 한국 그 미풍양속이나 또 인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서민들을 이용해서 또 서민들을 통해서 모은 이런 재산들을 또 사회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처럼 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롯데 뭐뿐만 아니라 많은 대기업들에 종사하는 또 거기에 매장을 갖고 있는 이런 서민들이 그 중에서 뭐 1000여 개의 점포가 있다면 정말 돈 버는 거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대기업 존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저희가 평생 일구어놓은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만큼 기업의 어떤 저기를 했으면 최소한의 양심적인 또 어떤 그런 부분은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대표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최소한의 상도의도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으로 우리 국민이 99% 고용되어 있으니까 사실 거기가 잘 돼야지 우리 국민들도 행복하고 돈도 써서 지속 가능한 경제도 되고 그래야 재벌 대기업도 이 국민 경제 테두 내에서 함께 더불어 살 텐데 어떻게 자신들만 그렇게 무한탐욕할 생각을 할까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건물주 선생님들도 우리 김남균 대표님 건물처럼 잘해주시고 공정하게 공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법이 일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 개정 같이 저희가 할 텐데 법 개정 전에라도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나 그런 최소한의 그 사람의 그런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측은지심을 좀 발휘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또 호소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 이선민 대표님 또 홍대합 라이프카페 이선정 대표님 이명희 국장님 서윤수 대표님 다들 많은 분들 그다음에 김남균 대표님 이범계 대표님 우리 또 방청객 선생님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늘 으라차차 두 번째 방송 함께 했고 또 우리 김효진 PD님도 중간에 좋은 질문 많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청취자 선생님께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방송 듣고 뭐 여러분이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었는데 저희도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오늘 우장창창 우리 저녁에 가서 뒤풀이 하면서 이야기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뒤풀이.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수없이 많은 의들과 여러분들의 애안을 담아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음에 힘내십시오.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